네, 반갑습니다. 9월 8일 수요일 장중 시황입니다. 자, 오늘 장세는 일단 만기일 전에 숨고르기 장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해드렸지만 오늘까지는 되게 재미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시장을 가둬놓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계속 나타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가 크게 빠진다거나 또 그러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을 꽉 붙잡고서 유지하는 그런 형태로 가겠죠. 그래서 오늘까지는 일단은 횡보 흐름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급 동향은 지금 조금 답답한 모습이긴 합니다. 외국인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급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는 수급 동향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일단은 또 경기 회복 관련 종목군들의 상승세도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소비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행주, 그 다음에 카지노, 숙박 이런 쪽에서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접종의 속도가 계속 나다 보니까 그런 쪽에 관심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또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기 회복 관련주들 관심이 좀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주가의 변동성이 좀 나오는 것들 보면은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있죠. 단기적 상승이든 중기적 상승이든 상승세가 좀 지속됐었던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이 좀 나타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쪽에서도 주가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단기적 상승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오는 종목들은 약간 주의를 좀 해야 된다라는 느낌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 지수는 3176포인트입니다. 조금 올라가도 괜찮은데요. 굳이 또 떨어지려고 하네요. 지금 3150포인트가 저점 지지권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오늘 회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3100 정도, 3200 정도, 네, 3200 정도 수준까지는 한번 만들어준다라면 그래도 뭐 나쁘지 않겠다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 범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3150에서 3250 이 범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뭐 부담될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를 더 끄집어 내릴 만한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아직까지 열려 있지 않지만, 그래도 수급이 만약에 바뀌게 된다라면 주가는 뭐 양봉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살짝 플러스 전환도 한번 노려볼 만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1%대 조정받고 있습니다. 뭐 계속 올라왔었던 부분도 좀 있었고요. 아래쪽에 대한 지지선과의 거리가 좀 멀어지면서 위쪽 정고점에 대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한 어떤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제 뭐 차익 실현 물량도 좀 있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만기일 전에 부담스러운 물량들을 이제 좀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투자 심리가 또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오지 못한 상황에서 매도를 좀 때리는 상황이 간다라면 변동성은 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지금은 그래도 뭐 코스닥 같은 상황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62선 지지가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뭐 살짝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뭐 큰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의 어떤 지지 라인 때 본다면 1035포인트 정도,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0.56% 정도 더 하락세가 나오더라도 큰 문제 없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렇게 정고점 넘지 못한 상태에서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 횡보가 좀 길어진다거나 좀 루즈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참고를 좀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급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외국인들 그 수급 동향이 일단은 매도로 갔다가 다시 뭐 이제 매도를 축소하는 그런 형태, 순매수까지도 들어가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근데 갑자기 지금 10시 40분 정도 기점을 해가지고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나 이런 쪽에서 매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코스닥 쪽도 매도가 좀 많은 편이에요. 지금 코스닥 쪽에서도 매도가 계속 일괄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가리지 않고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을 지금 연기금이나 금융투자 쪽에서 조금 받아주는 형태의 모습을 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너무 빠지면 또 안 되잖아요. 너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그런 방어를 하려는 입장의 모습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 현황 한번 봐야 되겠죠. 일단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이때 외국인들이 팔아먹는 것이 뭔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서비스업이 가장 많습니다. 이게 네이버와 카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서 어떤 부담감들이 좀 크게 나타난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전기전자 쪽은 오히려 매도가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 들어오는 매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괜찮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가가 조금 방어가 되거나 올라가는 상황이긴 한데, 저 서비스업
저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문매를 맞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한번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시총 상위권 종목도 한번 볼게요. 지금 네이버가 6.4%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 정도까지 내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주가가 흘러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글쎄요, 뭐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건 지금 뭐랄까요, 이 온라인 플랫폼 이쪽에 대한 어떤 정치권 규제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 아무래도 너무 얘네들이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을 가지고 좀 부담스러워 하겠죠. 그래서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얘네들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어떤 규제 법안 이런 것도 나타나고 있다.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좀 계속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주목을 좀 받아야 되고 정책적인 수혜주들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정책적으로 규제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 이제 독점적으로 하지 못하게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면 주가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네이버가 조금 더 나은 그런 모습이긴 한데 둘 다 뭐 도찐 개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악재가 나와버린 상태라면은 뭐 단기 급락에 따른 어떤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물량을 털고 나오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자, SDI나 LG화학도 지금 매도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뭐 그렇게 뭐 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금 일단은 시총 상위권에서 끌려 내려오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가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관련 종목군들이 이렇게 막 시총 3등 4등 막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열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내려가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약간의 어떤 그런 견제나 그런 규제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셀트리온도 지금은 주가 하락세 계속 진행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크래프톤은 지금 반등을 그래도 좀 해줍니다. 네, 뭐 그동안 많이 내렸기 때문에 또 올라간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뭐 긍정적으로 이렇게 풀이해볼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물량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물량이 계속 나오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계속 가지시는 게 일단 맞는 전략이죠. 그래서 부담스럽게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수 접근하지 않는 걸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지금 이쯤 되면 매도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다 리스크 관리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NC소프트는 그래도 오늘은 큰 변화는 없네요. 근데 모양은 좋지 않다라는 거 참고하셔야 되겠네요. 오늘 코스피 쪽 상황 그렇게 썩 좋지 않네요. 뭐 크게 밀렸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받침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코스닥 쪽은 어떻게 된 거예요? 셀트리온 내리면서 다 끌려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HLB도 지금 약간 의미 있는 하락이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되면 주가 조정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 조정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올라간 게 없네요. 카카오 게임즈 뭐부터 시작해서 다 떨어져 있는 모습 좋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에서도 다 마찬가지네요. 오늘 뭐 ST팜도 6%대 하락이고요. LX 세미콘 혼자 올라갔는데 이건 뭐 큰 의미는 없는 상태인 것 같고 좀 전체적으로 다 흘러내린 모습이라서 이거 코스닥은 상당한 어떤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제법 1%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지만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부담이 계속 커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면은 이제 매도의 규모가 그렇게 크다라는 어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다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의를 좀 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겠습니다. 이거를 금융투자가 얼마만큼 잘 받아줄 것이냐 여기에 핵심적인 포인트가 달려있겠습니다. 자, 이러면 매매 동향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오늘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한번 볼게요. 아마도 외국인들이 다 쏟아냈겠죠. 카카오 네이버 쪽에서는 외국인 카카오 네이버가 1등이에요. 엄청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C소프트 또 팔고 있죠.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도 팔고 있는 상태고요. SDI 한국전력도 팔고 있네요. 근데 이건 물량 많지 않은데 이거 왜 이렇게 팔고 있니? 또 한국전력도 팔고 있고요. 네, 이런 식 셀트리온도 팔고 있고요. 사고 있는 건 기아차, 하이닉스, 그 다음에 포스코
포스코 이런 종목들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어디 끼어있지 않은 모습이에요. 우선주는 매수가 들어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뒤쪽에 여기 매도가 조금 있네요. 조금 매도라서 큰 의미는 없네요. 그러면 기관 쪽 볼게요. 기관 쪽에서는 카카오, 네이버 역시 얘네들이 둘 다 파는구나. 그럼 우리도 같이 팔아줘야지 돼요. 수급이 이탈할 때는 리스크적인 부분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같이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얘들 하이닉스 팔고 있지만 매도는 많지 않고요. 대신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집계가 다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뭐다라고 딱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단은 외국인들의 이런 매도 양상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은 모습이고요. 자, 카카오가 일단 밀리고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전통적인 은행주들이 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들 하나금융지도, KB금융 이런 애들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경쟁 상대였잖아요. 카카오뱅크, 카카오 뭐 이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해서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경쟁 상대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시중은행에게는 약간 눈에 가시 같은 부분이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규제를 받는다. 오케이. 네, 인터넷 쪽으로 되는 거, 인터넷 산업 쪽이 규제를 받는다. 오케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간 차익 실현도 같이 곁들여가지고, 이제, 악재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장세 속에서도 이제 반등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 이제 주가가 치고 올라가는 모습,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뭐, 인터지스라든지 이게 정치 테마주들 반등이 또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주들 보면은 강원랜드, 장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세 이어가고 있거든요. 용평 리조트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소비 관련한 패턴에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뭐 어쨌건 간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기대치는 가져가야 되겠죠. 중소형주 쉽게 대응하기 어려운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만기일이 지나가는 이 변동성 구간에서는 아무거나 막 덜컥덜컥 사지 마시고요. 조금 최대한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약간은 이제 보수적인 그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대응을 좀, 뭐라 그럴까요? 리스크 관리? 이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서둘러서 매수하지 마시고,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매수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닥일 것 같아가 아니라, 자, 지금이 바닥이야.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들을 잘 노리셔서 대응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점을 찍고 돌아서는 종목들은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천천히 대응하시고요. 느긋하게 또 비중 같은 부분들도 한꺼번에 많이 싣지 마시고 나눠서 대응하시는 전략들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만기일 지나고 나면 뭐 주가 반등이 나왔을 때 회복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저렇게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주가에 어떤 악재가 나온 상태에서 확 밀려버리는 종목들 또 매도가 이렇게 쏟아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연결고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같이 좀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일단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분봉상에서도 나타나는 포인트가 없어요. 이제 반등이 빠르게 진행되긴 했습니다만 다시 뚝 떨어진 모습이고 이 모습이 이제 그 카카오와 네이버 쪽이라면 카카오와 네이버 쪽에서의 어떤 회복이라든지 진정세가 나타나야지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반등은 오후나 돼야지 느긋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라 서두르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오전에 매수할 만한 종목들은 바닥치고 올라가는 전혀 시장과 관계없는 그런 추세를 가진 종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해드리고요. 오후에도 일단 여러분들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침착하게 대응해야 되는 거,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시장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거 가질 필요는 없겠고요. 분위기는 뭐 일단 조금 뭔가 이게 변수들이 나타나면서 계속 옥죄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만 답답하더라도 조금 견디면서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일단 해드리고요. 저는 마감 보고 마감 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